폭행범 잡았더니입니다. 자,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, 뭐 이런 신고가 들어왔죠. 네, 그제 새벽이었습니다.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. 한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다,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.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내부, 차량 안에 있는 계기판에 내려치는 등 여러 번 폭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. 현재까지는 이 여성이 남성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여성 사진을 보고 이게 뭐냐,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랑이가 발생해서 이런 폭행이 이어진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가해 남성을 딱 검거를 했는데 봤더니 현직 경찰 간부였다. 예, 서울에 있는 경찰서의 소속 경위였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서로 관계에 대해서 하는 얘기도 달라요.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연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게 잡힌 간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여기서부터가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뭐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죠. 예. 아니, 근데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. 일단 폭행 장소도 약간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, 세상에 얼마나 되는 남성들이 자기와 사귀는 여성을 그 차 안에서 이 계기판 있는 쪽을 머리를 이렇게 폭행을 하겠습니까?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과연 처음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. 네, 저도 그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했어요. 첫 번째로 일단 동네에 제일 의식하고 인적이 없는 밤에 그런 곳을 알 수 있는 거는 범죄자하고 그 범죄를 잡는 사람하고, 이런데 그 범죄를 잡아야 되는 경찰이었다는 것이 너무 좀 놀라운 충격이었고요.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심리적으로 그럼요. 이게 누군가를 막 때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, 그것도 여자를 계기판에다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막 아프게 위로 이렇게 쳐서 때리고, 그것도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걸 한다는 건, 사실 이런 행동, 용감한 행동, 보통 사람 못하는 행동을 그날 하필이면 혼자 처음 한 걸까? 아니면 이 남성은 경찰이기는 하지만 이런 폭행을 늘 해왔던 걸까?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팀장님.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경찰의 직급 체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 경위라는 게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요? 경위 정도면 경찰 간부로 해당이 되지만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닙니다. 팀장급이라든지 부장 정도 하고 있는데,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제가 아픕니다. 왜냐하면 그 여성을 폭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근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는 않거든요. 근데 당시에 경찰관이 임의 도용을 요구했는데 동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조건은 안 됐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멀었다든지. 근데 긴급 체포는 안 됩니다. 3년 이하기 때문에.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이 그렇게 계기판에 다칠 정도면 상처를 입었다든지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는 7년 이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하거든요. 그럼 입건할 수 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한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엔 일단은 이 경찰관은 입건이 될 수도 있어요. 여자가 처벌 원하면. 만약에 진단서를 끊어내면은 폭행치상이 되니까 더 처벌받죠. 예. 그리고 형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마 서울청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징계 처분을 할 겁니다. 뭐 개구라든지 견책이라든지 감봉이 내려올 건데, 형사처분도 받고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는데, 폭행죄일 경우에는 처벌 원치 않으면 형사처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아니, 그런데 팀장님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일단 이 사람은 서울의 한 그 경찰서 소속 경위였는데, 검거는 이제 다른 경찰서 발생기에서 했죠. 그렇죠. 예, 예. 네네.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뭐가 됐든 얼굴은 모를지라도 서로 동료 아닙니까? 네네. 예. 그럼 조금 뭐 애매하겠어요. 그 순간만큼은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고. 그렇죠. 현장 출동한 경찰들이 사실상 같은 경찰을 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꼈겠죠. 그런데 다행인 거는 피해자분이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체포를 안 하고 임의동행 추후로 임의동행 온다니까 출두한다니까 갔던 것 같아요. 어떻든 다른 경찰서라 하더라도 형법상이라든지 특별법상 위반이 되면은 법대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야죠, 걱정하지 그래야죠. 마십시오. 예. 자, 이 양 변호사님, 최근 이 고 황혜진 씨 사건도 그렇고 이 연인 사이에서의 폭행 사건. 이거 저희 당장 뭐 제가 이번 달에만 해도 몇 번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게 뭐 몇 가지 통계를 보면 그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,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9년에 연인 사이 폭행이
한 9,800여 건이었고요.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이게 2,600여 건 늘어난 겁니다. 여성가족부 통계는 이런데 그럼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. 그러겠죠. 자, 신고 건수는 2017년은 14,000여 건, 2018년은 18,000여 건, 2019년에는 19,000여 건으로 거의 2만 건 가까이 달합니다.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. 이게 실제 사건이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 자체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서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좀 전에 제가 뭐 10,000건이 넘어간다 신고 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 언론사 한 곳에서 판결문을 분석을 했는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처벌받은 판결은요 불과 79건이었어요. 근데 그 79건 중에 40건은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31건인데 이나마도 11건은 집행유예로 항소심이 또 바뀝니다. 나머지 한 20건 가량이 그러면 실형 선고를 받은데 그거는 뭐 강간 같은 성폭력을 저질렀거나 이 전과가 있는 경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가부의 폭행이 실제로 확인된 것만 해도 10,000건 정도고 신고된 거는 2만 건 가까이인데 판결로 재판으로 간 거는 80건이고 거기서 또 그나마 실형은 한 20건에서 그친 겁니다. 이게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 버리죠. 예. 네. 소장님, 일단 그 이수정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. 저희는 사건 반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뭐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. 저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. 영미권에서 이수정 교수님 말 영미권에서는 이 파트너 폭력이라는 뭐 표현을 쓴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국내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보통 혼인 신고가 된 여성들만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영미권처럼 파트너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 연인, 전 연인 이렇게 확장을 확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근데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무수히 많은 건 하지만 대부분 다 처벌이 미약하고 소장님 저런 얘기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인식이 변화될 게 너무 많은 거죠. 일단은 저도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마치 그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, 너무 사랑해서 때렸어, 뭐 이런 변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유교 문화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난 일, 혹은 연인에서 일어난 일, 파트너끼리 일어난 일은 그 당신들끼리 해결을 하고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는 그 가정사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고 또 가부장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국에는 희생되는 양상으로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렇지만 어떤 로맨틱한 것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인식 자체를 저는 폭력이 일어난 것과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폭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든 누구한테서 일어나든 그것은 범죄다. 이런 예. 인식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